안녕하세요, 모디넥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린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클린룸에는 산업용과 바이오 클린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이오 클린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클린룸의 경우 먼지 외에도 세균, 곰팡이 등 생물성 입자에 의한 오염 차단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수술실이나 제약시설, GMP 시설, 실험실 등이 바이오 클린룸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술실과 GMP 시설에 대해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성 입자 등 오염물질은 어디에서 발생이 될까요? 어떠한 오염물질이 있으며 어떠한 해로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술실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황색 포도상 구균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균들은 사람으로부터 유래되는데요. 수술을 하는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균이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수술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어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도 제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오염물은 클린룸 내 양압시설을 통해서 차단시키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은 수술실 내 공조 시스템을 통해 제거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감염 위험도에 따라 공조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고위험도, 중증도 위험도, 감염 저위험도 수술로 구분을 하고 있고, 공기 정화 설비 기준을 정하고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도를 나누는 기준은 감염률이 높은 수술이라기보다는 감염되었을 때 위험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병원 수술실들을 다녀보면 이런 규정들이 완벽히 지켜지지 않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급기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 정화 필터를 거쳐야 하고, 실내 제순환 냉난방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스탠드 에어컨이나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실내기 사용입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 에어컨은 수술실에 맞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뱉어내는 실내 공기 순환을 통해 온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환자와 의료진으로부터 발생되는 균들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에어컨을 통해 실내에 순환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적절한 에어컨 점검 및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오염된 필터를 통해 공기가 오염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에어컨 자체에 결로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결로가 발생되면 그 물기를 통해서 균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술실 기준입니다. 수술실 상호 간의 칸막이로 구획을 해야 되고, 수술 때는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띄워드린 세부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고요. 바닥은 접지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도성 타일 또는 전도성 시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센트는 1m 띄워주시면 되겠고, UPS와 같은 예비 전원 설비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규정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수술실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구역 구분, 공기질 관리, 수술실 복장, 출입 제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 내부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공기질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도 있는데요. 특히 구역 구분이라든지 통행 관리는 환자 및 의료진 동선과도 연관이 있고요. 감염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초 설계할 당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MP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자료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GMP 시설을 만드셔야 되고요. 환경 관리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클린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술실이나 GMP 시설 같은 클린룸은 규정 및 감염 최소화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GMP 규정에 따르면 사후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도 마찬가지로 청소, 필터 등 설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보통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가 암모늄, 에탄올 등을 활용해서 세척을 하고 필터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설비에 대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조 설비 같은 경우는 사용 조건 및 관리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년차 정도 되면 제품의 성능 저하가 발생됩니다. 5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컴프레셔 등 핵심 부품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이오 클린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